안녕하십니까. 해융 그림방입니다. 오늘은 우리 소묘 2부에 해당되는 구원기둥 육면체의 소묘를 무사히 마치고 개체들을, 사물의 개체들을 육면체 원기둥 구를 응용한 사물의 개체들을 저랑 같이 그려나가는 그런 시간 중에 지금 이렇게 지난 시간에서 이 과정의 대상들을 항아리를 이제 영상으로 수업하고 또 이 꽈리의 초벌, 중벌 마무리되는 과정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 이후에 약간의 가필과 이 사과 요 각도로 보이는 이 사과를 먼저 이렇게 그려 놓았고요. 또 옆에 호박을 한 초중벌 이상까지를 진행해 보았습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 회원들이 어느 정도 이것을 초중벌까지의 과정을 이제 이해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이것을 마무리하고 또 시간이 가능한 대로 다른 것들도 같이 그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 이제 소묘를 할 때 늘 이렇게 오늘 내가 작업할 수 있는, 소묘할 수 있는 연필들을 이렇게 준비하죠. 이렇게 준비하고 대체로 지금 연필은 2비에서 4비, 특히 오늘 현재 그리고자 하는 대상들은 꽤 짙은 덩어리가 많죠. 이렇게 흑백으로 나타날 때 이 꽈리라든가 사과라든가 특히 짙은 항아리들은 4비 연필이 많이 사용될 거고요. 약간 밝은 부분을 한 2비 정도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연필을 좀 이렇게 필요한 만큼 창 끝처럼 깎고 또 이렇게 여러 자루를 준비해서 그림 그리도록 하면 되겠습니다. 우리 3시간, 4시간 정도를 3절에 사물 소묘하는 우리 미대생들은 보면은 또 내지는 임용 고시생들의 4시간 그림들을 시험 쳐보면 10자루 이상의 연필을 사용합니다. 특히 이렇게 뾰족하게 깎은 연필에 3, 4mm 정도 부분만 쓰고 또 예민한 부분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게 연필이 많이 사용되겠습니다. 그래서 충분히 소묘하실 때는 연필을 좀 준비하셔야 되고요. 또 이렇게 흰 연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우개의 뾰족한 면을 또 이 지우개를 잘 이렇게 밝은 부분을 흰 연필의 기능으로 닦아내고 하이라이트 부분을 이렇게 연필처럼 사용하는 교정하거나 필요 없는 선들을 지워내는 역할을 당연히 하고요. 이렇게 또 지우개도 준비가 되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잘 준비된 연필로 자, 오늘은 제가 이제 요런 부분에 특히 이 부분을 요런 부분들을 잘 보면은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먼저 잡고 얘를 진하게 또 겹쳐서 연하게 겹쳐서 힘을 빼는 거죠. 손에 힘을 빼면서 점점 연하게 나가는 거죠. 자, 그러면 어때요? 그러면 차차차차 밝아지는 거죠. 우리가 첫 시간에 연습했던 그 연필로서 그라데이션 하는 거요. 자, 점점 밀도 있게 연필은 조금 이렇게 내가 사용할 때 힘을 줄 수 있는
작은 부분을 할 때는 이렇게 가장 필촉을 세워서 예민하게 작업할 수 있겠고요. 얼마든지 이런 설명을 설명해야 될 자리를 잡았을 때 이게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요. 흥미로워야 되는데 흥미가 확 생겨야 되거든요. 근데 막 복잡해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 때가 많죠. 복잡하게 느끼고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야. 그렇게 여기고 돌아가려는 분들이 있는데요. 자신감을 가지고 시간을 써보세요. 시간을 쓰면 해결됩니다. 그리고 저는 또 복잡하고 세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그 부분을 맞이하는 정신적 멘탈입니다. 멘탈. 천천히 해보죠. 천천히 해보는 겁니다. 자, 호박을 그린다라는 것은 이 호박의 주변을 같이 그리는 거잖아요. 그래서 같이 요래 같이 두 개의 개체를 같이 그려야 되는 순간들이 많죠. 이런 사물 소묘를 여러 개가 놓여진 사물 소묘를 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요럴 때 조금 더 시간과 관찰을 통해서 처음에 남겨놓았던 처음에 이 큰 덩어리를 이 항아리의 그림자와 이 호박의 그늘을 같이 이렇게 그리잖아요. 그리고 덩어리를 나타냈어요. 덩어리감도 나타냈고 이제는 묘사를 해서 표현을 해서 자꾸 마무리해 나갈 때 처음에 우리가 큰 덩어리를 잡을 때는 어두운 부분들 위주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쫙 색을 깔고 큰 덩어리 위주로만 주로 그리다가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이런 호박의 부분들을 이렇게 점점 묘사해 나가는 거죠. 묘사를 해 나갈 때 남겨놓은 이 넓은 꽤 보면은 다 비슷하게 막 여겨지는데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아주 미묘하게 각이 바뀌면서 호박의 어떤 각도가 바뀌면서 미묘하게 명암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. 혹여 카메라가 이걸 다 잡아내지 못하더라도 우리 그림을 그리는 우리들은 좀 더 이것들을 이제 느껴 그려야 된다고 하나 각이 바뀌는 구간별로 약간의 명도의 변화를 의식하고 그리는 거죠. 자, 이렇게 그려보니까 여기 어떤 완성도나 밀도가 꽤 높여졌기 때문에 이 분위기에 맞는 또 이 분위기에 맞는 모든 또 설명을 해나가야 되겠죠. 그래서 스케치를 할 때 비교 관찰해야 되었듯이 명암을 넣을 때도 비교 관찰해야 됩니다.
비교하는 거죠. 내가 현재 그리고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명도가, 밝고 어두운 정도가, 이 그림 전체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로 보여지나 말이죠. 그렇게 해서 이 전체와 부분과 전체를 항상 느껴가면서, 또 내가 그리는 이 부분이 전체의, 예컨대 현재 내가 그리는 요 밝음은 전체의 어떤 밝은 부분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보여지노, 이런 걸 이제 느껴보는 거죠. 그럴 때 공통적인 성질과 좀 다르게 마무리해야 되는 난이도가 있긴 합니다. 예를 들면은 이 사진에서 요 호박도, 여기에 밝음이 요 눈에서 그리는 사람의 시선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잖아요. 이 라인. 그래서 이 부분의 밝음과 이 부분의 밝음은 비슷하다 할 수 있지만 조금, 또 특히 뒷부분에 같은 각도로, 물리적으로는 같은 명도인데 눈으로 봤을 때, 카메라도 그렇게 읽고 있어요. 눈으로 봤을 때 더 밝고 좀 비슷하나 좀 덜 해서 살짝 나중에는 이 부분은 조금 죽여줄 수도 있다. 자, 이런 배려가 그림의 깊이를 만듭니다. 그냥 잘 그린 그림과 깊이까지 있는 흠잡기 어려운 그런 그림이 가능하죠. 사물 소묘를 충분히 잘하고, 자, 이 호박의 밑부분에 이런 결들이 느껴지는데요. 그냥 보이는 대로 한번 이제는 이런 작은 부분을 이렇게 연필 끝으로 한번 따라가 봅니다. 이래. 특별한 무엇이 있지 않습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수첩 풍경화도 할 텐데, 수첩 풍경화 같은 어떤 숲을, 나무의 질감 같은 거요. 이렇게 할 때 붓을 좀 거칠게 붓끝을 벌려갖고서는 그냥 그리는 거예요. 느낌 따라서.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. 문득 이런 대상이 나타나면은 많은 학생들도 그렇고요.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지라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전혀 몰라 합니다. 근데 처음 대하는 대상을 볼 때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, 그렇게 답을 몰라 하면 처음 그리는 앞으로 만나게 될 많은 소재들을 우리가 그릴 수 있겠습니까? 대체로 이런 재질일 때 그냥 이렇게 다가가서 그려보는 거죠. 그래가 이게 뭐 이래 하니까 되네 뭐. 이런 분들이 나중에 진짜 그림 잘 그리고요. 아예 뭔가 설명해 나가고 하는 게 어떤 무슨 공식 같은 뭐가 있는 걸로 기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. 약간 성의 없는 선생님이 대답은 보이는 대로 그려. 근데 그 성의 없는 대답이 아니고 저는 그런 어떤 대답이 정답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. 보이는 대로 그려보는 겁니다. 예.
어쩌면 이 체험이요. 제가 오늘 뭐 무성의하게 보이는 대로 그려보시지 뭐라고 했을 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되게 이게 중요한 레슨의 포인트일 걸로 저는 느껴지거든요. 순간적으로 먼저 해결해 보는 거예요. 먼저 그려봅니다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의 그것은 좀 더 효율을 갖고 있을 거예요. 터치의 방향이라든가 강약을 보는 포인트라든가 효율을 갖고 있을 텐데 뭐 그렇게 그렇다면 이제 체험적으로 해보시고 선생님의 효율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요. 그런 굉장히 자기 있게 될 수 있는데요. 그림이 빨리 자기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. 자, 여기에 그 섬세한 자, 우선 여기를 얘네들을 좀 이렇게 그리면서도 이 부분을 또 연하게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잡는 거죠. 깔아주는. 언제나 시작은 이제 이 어떤 부분을 먼저 크게 보고 평균값의 어두운 부분 길이를 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. 톤이란 명암의 단계를 속칭하는 말입니다. 톤이 풍부하다, 명암의 단계가 풍부하다라는 뜻이겠죠. 우리가 그리는 모든 대상은 명암으로